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잉여분의 계산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15.7의 예를 보면 예에서 Z4와 Z6의 다이렉트 곱, 직접 곱에서 0,1로 생성되는 이 순환부 분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분은 Z4와 동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Z4가 뭐냐면 순환군이죠. 그러면 얘가 순환군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순환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얘 보면은 1,0이라는 게 있죠. 1,0. 자, 여기 원소, 이 잉여분의 원소 중에 1,0을 포함하는 잉여류 얘가 있어요. 얘를 한 번 더하면 한 번 더 더하면 2,0. 얘를 한 번 더 더하면 3,0. 얘를 한 번 더 더하면 4,0인데 4,0은 Z4, Z6에서 0,0이 되죠. 자, 즉 요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얘는 뭐냐면 여기에 원소, 이 잉여분의 원소 중에 1,0을 포함하는 요 잉여류에 생성되는 순환부 분군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순환부 분이니까 0,0 플러스 요게 있죠. 얘는 항등화니까 이게 이거 아니라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바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 이거 있고 그다음에 2,0 여기 될 거예요. 근데 얘도 몇 개 위수가 4인 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0 플러스 0,1로 생성을 하는 이 잉여분의 순환부 분군인데 이 순환부 분군이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부 분군이니까 얘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전체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거에 뭐가 되는 생성이 된다라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냐면 Z4, Z6 얘는 4와 6이 서로소가 아니니까 4와 6이 서로소니까 얘는 순환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직접곱에서 순환군이 될 표충분 조건은 뭐냐면 순환군의 대표적인 얘의 위수가 Z4, Z6 그래서 4와 6이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군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순환군은 아니지만은 얘는 이거의 잉여분 얘의 잉여분은 뭐가 되냐면 순환군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순환군이 아닌 것을 순환군으로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했던 것 중에 SN은 n이 3 이상일 때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SN은 뭐가 되냐면 아벨군이 아니죠. 즉 비가항군이었어요. 비가항군이지만
AN에 의한 SN의 잉여분은 얘는 항상 G2와 동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뭐가 되냐면 아벨군이 돼요. 아벨군뿐만 아니라 순환군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G가 그룹 G가 군 G가 비가군 아벨군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잉여군은 아벨군이 될 수도 있고 순환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근데 원래 G가 아벨군이면 잉여군은 무조건 아벨군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G가 순환군이면 그 순환군의 잉여군도 순환군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건 이제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정리를 보면 순환군의 잉여군도 순환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9 정리를 보면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다.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다. 그래서 만약에 G는 순환군이고 즉 G는 A로 생성이 되는 순환군이라고 해요. 어떠한 G의 원소 A로 생성이 되는 순환군이라고 해요. 이거이고 N은 G의 정규분군이라고 하죠. N은 G의 정규분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G바 N은 순환군인 걸 보여야 돼요. G바 N이 순환군인 걸 보이려면 G바 N에 뭐를 찾으면 생성원을 하나 찾으면 되죠. 잉여군을 생성원을 하나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순환군이라는 개념도 어차피 연산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즉 모든 군의 성질은 연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군이야. 근데 이제 G가 스타라고 하는 이항연산에서 군이면은 군이고 N은 G의 정규분군이면 우리가 요 잉여군 G 바 N의 연산은 이항연산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N이라는 잉여류와 BN이라는 잉여류는 A 스타 여기 똑같이 스타라 쓴다 했죠. B에 G의 스타라는 잉여분이 스타라는 연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G의 스타라는 연산 이항연산이 딱 주어져 있으면 잉여류의 표현, 잉여류의 곱 이런 것들이 다 스타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즉 A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 B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이렇게 쓰고 이 잉여군의 이항연산도 스타라고 이렇게 준다라고 했어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즉 A와 B를 연산한 거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잉여군의 연산도 결국은 뭐로부터 올 수밖에 없냐면 요 G의 이항연산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즉 잉여군의 성질은 G의 성질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보통 요 G의 이항연산을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G가 A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의 모든 원소가 A의 정수 제곱꼴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수 제곱꼴로. 그러면 우리가 N에 의한 G의 잉여군도 A를 포함하는 잉여군의 정수 제곱꼴로 써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자세하게 증명을 해보기 전까지는. 즉 우리는 뭐냐면 G가 A로 생성되는 부분 순환군이고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면 우리는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G 바 N도 순환군인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순환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얘도 무언가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정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G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 G 바 N도 그 성질을 가질 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성질 그대로 이어져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들같이 G가 압의 순환군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G 바 N은 순환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비가항군이라도 가항군이 되는 경우, 아벨군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성질이 그대로 잉여군의 성질이 된다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즉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다라는 정리를 증명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러한 가설을 우리가 세웠을 때 순환군의 잉여군은 순환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서 그게 만약에 될 것 같으면 G의 생성원이 G 바 N의 생성원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그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경우 반대를 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A를 포함하는 잉여류가 생성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G 바 N의 원소들은 다 어떤 잉여류들이에요. 잉여류들. 임의의 어떠한 X, G의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U라고 합시다. 임의의 U. G 바 N에 즉 임의의 이러한 잉여군의 원소 U를 하나 뽑아요. 근데 잉여군의 원소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면은 N의 잉여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어떠한 X가 존재를 하겠죠. G의 원소 대 U는 이런 꼴로 표현할 거다. 즉 어떠한 잉여군 G 바 N이라고 하는 잉여군의 원소는 대부분 G의 원소를 포함하는 이런 잉여군의 꼴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G가 A로 생성되는 순환군이니까 X는 뭐냐면 어떠한 정수제곱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죠. A의 정수제곱. 즉 G가 A로 생성되는 순환부분군이므로 요 X는 어떤 꼴 A의 N제곱 이런 꼴로 쓰다라는 어떠한 정수 N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포함하는 N의 잉여류는 A의 N제곱 N으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A를 N번 곱한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모든 G 바 N의 모든 원소는 A를 포함하는 N의 잉여류의 정수제곱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되어 G 바 N은 N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군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10의 예를 좀 쉽게 어떠한 예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어떠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떠한 분과 동형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뭔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0,2로 생성되는 Z4, Z6의 직접곱의 순환부 분곤을 뜻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뭐 0,0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0,2하고 0,2를 두 번 더하면 0,4 0,2를 세 번 더하면 0,6이 돼서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그러한 순환부 분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개고 얘는 24개의 위수를 갖고 얘는 3개의 위수를 갖으니까 Z4, Z6에 0,2로 생성된 순환부 분군으로 나눠진 만들어진 잉여류의 위수는 뭐가 되냐면 얘는 24개, 얘는 3개, 그러니까 8개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위수 8인, 즉 요 부분 얘는 뭐냐면 위수 8인 유한군이 되는 거죠. 그럼 유한생성 가항군에 의해서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가 위수 8인 유한군이니까 유한아벨군이니까 Z8과 동형이거나 또는 Z2, Z4와 동형이거나 또는 Z2, Z2, Z2와 동형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얘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위수 8인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위수 4인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위수 2인 원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것이 위수 8인 원소를 갖는다. 즉 순환군이 된다 그러면 Z8과 동형이고 얘네 위수 8인 원소는 없고 위수 4인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얘랑 동형인 거고 위수 8, 위수 4인 원소는 없고 위수 2인 원소만 없기 때문에 얘랑 동형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얘는 자 이거에 뭐냐면 항등원이에요. 그렇죠? 항등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같은 게 뭐냐면 0,2랑 같은 게 얘랑 같은 게 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되고 그렇죠? 또 같은 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요 항등원 얘는 원래 표현이 요거거든요. 그렇죠? 즉, 0,0을 포함하는 잉여류 0,2를 포함하는 동일류 0,4를 포함하는 잉여류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0,0, 0,2, 0,4가 다 어디로 그냥 간다고 보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항등원이 내려온다라고 보면 돼요. 즉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0이라고 하는 Z4, Z6의 원소 0,2, 0,4 얘네들이 모두 어디로? Z4, Z6 자, 이거의 항등원으로 모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그냥 0으로 내려고 0,0으로 내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앞에 있는 성분들은 그냥 0으로 가는 거고 0 뒤에 있는 성분들, 두 번째 성분들 0, 2, 4도 다 0으로 내려보낸다라고 보면 돼요. 이 항등원이니까 뭐 여기에 항등원이니까 우리가 뭐 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항등원 2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다 항등원, 뒤에 있는 것도 항등원. 그 내려앉는다는 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야.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성분의 0도 없어져 버리고 뒤에 있는 성분 0, 2, 4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살아남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성분들은 여기의 원소 Z4, Z6의 원소 Z4, Z6의 원소 중에서 앞에 있는 0을 제외한 1, 2, 3은 살아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Z6의 원소 중에서 0, 2, 4를 제외한 1, 3, 5 얘네들은 다 또 살아난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항등원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0까지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항등원이니까 0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1, 3, 5 2, 0 1, 2, 4 2, 4는 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2, 4 뭐가 되나 여기에서 그러면 0, 2, 4 2로 생성되는 거니까 0, 2, 4 그럼 1 플러스 Z6에서만 보죠. 일단 Z6에서는 0, 2, 4 0, 2, 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2, 4 그러니까 얘로 내려보내면 1, 4, 5 즉 0, 2, 4라는 어떠한 하나의 뭔가 집합과 1, 3, 5라고 하는 어떠한 집합 즉 1 플러스 1, 3, 5라는 두 개가 살아남는 거고 여기는 0만 있으니까 1, 2, 3 라는 거하고 여기는 0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0은 죽어버리고 1, 2, 3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는 0, 2, 4가 죽고 1, 3, 5 그 살아남는 게 얘 하나 두 가지 경우 또 얘는 여기서 0 하나 있고 1 하나, 2 하나, 3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남는 게 Z4가 살아남는 거고 여기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는 0만 죽기 때문에 0에 대한 것만 0, 그 다음에 1 플러스 0, 2 플러스 0, 3 플러스 0으로 생성되는 거. 즉 1, 0, 1, 2, 4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G4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0, 2, 4에 대응하는 1, 3, 5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는 죽고 한 가지 케이스는 살고 그래서 Z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동형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도 있고 직접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얘네들이 몇 개냐면 위수가 8이니까 8개의 원수밖에 없거든. 얘네들 8개의 원수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구해서 얘네들 원소의 위수를 다 구해보면 위수 8인 원소를 넣고 위수 4인 원소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동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15.7의 예제 또는 15.12의 예제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소들을 다 구해봐서 그 원소들의 위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2,3 이거 가지고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2,3에 의해 생성되는 애들 보면 0,0 즉 항등원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항등원 하나 있을 거예요. 얘는 0,0 항등원 2,3 또 2,3을
또 한 번 더 하면은 4,6, 0,0에서 얘는 2개짜리가 돼요. 따라서 Z4, Z6으로 생성이 되고, 이거 직접법의 잉여분은 위수는 얘는 24개, 이게 2개니까 얘는 12개. 자, 그래서 얘는 위수 12인 그러한 뭐가 되냐면 유한 아베궁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Z12와 동형이거나 또는 Z12, 즉 4, Z3 또는 Z2, Z2, Z3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위수 4인 원소를 갖느냐 아니냐, 원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 차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위수 4인 원소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위수 4인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위수 4인 원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1,0을 포함하는 우리가 얘를 편의상 쓰기 귀찮으니까 H라고 합시다. H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을 요 생성이 되는 그러한 순환부 분고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H가 하나 있을 거고 1,0 한 번 더하면 2,0 H 3,0 플러스 H 4,0은 0,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1,0 2,0 3,0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얘네들이 다 틀려야 되거든. 자, 1,0 플러스 H 얘는 뭐냐면 2,3이 여기에다가 뭐냐면 1,0을 다 더한 거죠. 1,0 3,3 그 다음에 2,0 H 얘는 2,0 4,3이니까 0,3이 될 거야. 3,0 플러스 H 얘는 3을 집어넣으면 5,3인데 3,0 더하기 3,0하고 2,3 더하면 5,3인데 1,3 이렇게. 그리고 H는 끝으로 H는 0,0 2,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것보다도 같지 않아요. 그렇죠? 1,0을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3번 더 하고, 4번 더 하면 H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얘가 요 4개의 원소와 순환부 분군이고, 얘네들 각각은 다 서로 다른 원소들이에요. 따라서 1,0을 포함하는 요 잉여류의 위수는 뭐가 되냐면 4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H는 위수 4인 원소 얘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위수 4인 원소를 가지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H는 Z4, Z3랑 동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태까지 이제 유한군에 대해서만 했는데, 자, 얘를 생각을 해보자. 1,1로 생성이 되는 순환부분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Z와 Z의 직접 곱의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방법도 있냐면 Z와 Z의 직접 곱은 우리가 작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정수 좌표를 갖는 1, 2, 3, 4. 자, 이러면은 이 Z와 Z의 직접 곱의 원소들은 이러한 점들이죠. 정수들의 어떠한 이러한 격접점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까? 이러한 직선들. 일사분모만 나타내죠. 이러한 점들의 집합이 뭐가 되냐면 1,1, 0,0, 1,0, 2,0, 3,0 뭐 이런 애들. 이러한 점들이 뭐가 되냐면 Z하고 Z의 직접 곱의 원소들이죠. 그렇죠? 이런 점들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점들이 Z가 Z고, 그러면 1,1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얘 1,1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순환부 분군의 원소들은 뭐냐면 1,1 갖고 있고 2,2, 3,3, 4,4, 5,5 또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3. 즉 뭐냐면 요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격자점들이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1,1로 생성되는 순환부 분군의 원소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0,1을 포함한 1,0을 포함하는 0,1을 포함하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잉여류들을 생각해 주시죠. 1,0을 포함한 잉여류는 요 위에 얘가 1,0을 포함하는 잉여류고 또 2,0을 포함하는 잉여류들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잉여류들은 어떤 이런 애들이에요. 잉여류들은 이렇게. 즉 얘가 2,0을 포함하는 잉여류, 얘가 3,0을 포함하는 잉여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1,0을 포함한 잉여류의 대표 자 얘의 대표 원소는 0이 되는 거고, 얘의 대표 원소는 1이고, 얘의 대표 원소는 2, 3, 4, 5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다. 즉 얘의 원소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의 대표 원소들만 점 찍으면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동형이냐면 정수랑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잉여군을 계산하는 방법은 딱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보고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정형화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딱 그거 하나예요. 잉여군의 원소들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잉여군의 원소들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구해보는 거예요. 얘랑 잉여군이 있고 얘랑 이런 잉여군이 있는데 잉여군의 특징이 다 이런 꼴이 되더라는 얘기야. 얘네들의 대표 연수만 쭉 짜서보니까 0,0, 1,0, 2,0, 3,0, 즉 어디로 요 정수의 격자점으로 다 내려오더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격자점들이 다 어디로 0,0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잉여류들에 있는 이 원소들이 다 1,0으로 내려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수화 동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떠한 이와 같이 모든 어떤 잉여류들의 어떠한 잉여류들의 원소들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위수를 구해서 어떠한 거는 위수 뭐인 거를 갖고 안 갖고 그 차이를 따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잉여류의 계산은 어떠한 뭐 정형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순군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을 한번 보자. 자, 단순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군은 G는 비자명군이에요. 즉 G가 비자명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G가 어떤 항등원만 갖는 그러한 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갖는 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비자명군 G가 비자명 G에는 항상 정규 부분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자명군,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명 부분군은 항상 정규 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G가 비자명 진 부분군 뭐라고 해야 돼? 진 정규 부분군 G가 단순군이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G의 정규 부분군이 항상 자명 부분군과 자기 자신은 항상 정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G의 정규 부분군이 이 자명 부분군과 전체인 것, 즉 비진 부분군 G의 정규 부분이 자명 부분과 비진 부분군 뿐인 이렇게 써야겠구나. 다시 쓸게요. G가 G의 정규 부분군이 자명 부분군과 비진 부분군 뿐인 즉 정규 부분군이 자명 부분군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뿐인 비자명군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기서 써야 되겠지. 정규 부분군이 자명 부분군과 비진 부분군인 뿐인 비자명군을 단순군
심플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해. 우수군 1화 한다. 그래서 정규 부분군이 자명 부분군과 비지인 부분군만 가지고 있는 비자명군을 단순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정리할 때 소개만 하면 15.15 정리해서 뭐냐면 n이 5보다 큰 자연수일 때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요 교대군, 즉 n차 교대군, n차 교대군 있죠? 교대군 A에는 단순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A5, A의 5, 즉 S5의 정규 부분군인 5차 교대군 A5는 단순군이다 라는 얘기예요. A5의 정규 부분군은 A5 또는 항등 치환만 가지고 있는 자명 부분군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명 부분군에 이러한 이제 단순군인 것들을 또 찾는 게 한때 유행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단순군이라는 거는 단순군이라는 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뭐 얘기들은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5.17 저희 보면 이거예요. 어떤 M이 있어요. M이 군 G의 극대 정규 부분군, 극대 정규 부분군. 그래서 극대 정규 부분군은 맥시멀 노말 서브그룹이에요. 맥시멀 노말 서브그룹. 그래서 극대라는 거는 뭐냐면 크다라는 제일 크다라는 건데 극대라는 거하고 최대라는 개념이 있죠. 최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규 부분군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정규 부분군이 제일 큰 거. 극대라는 말은 뭐냐면 정규 부분 전체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포함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포함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 포함관계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극대 정규 부분군은 즉 지역에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제일 큰 거. 즉 그래서 M이 어떠한 G의 극대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M은 G랑 같지 않아요. 그러면 G의 최대 정규 부분은 G가 되는 거죠. G는 G의 정규 부분군이 되니까 제일 크잖아요. 모든 정규 부분군들 중에서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최대 정규 부분, 제일 큰 정규 부분군은 G예요. 근데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는 제일 큰 게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M은 G가 아니고 즉 진 부분군이면서 만약에 어떠한 N이 어떤 정규 부분군 n이 있는데 그 n이 요 m을 포함하는 g의 정규 부분군이야. 즉 n이 m을 포함하는 g의 정규 부분군이면 n은 m이거나
포함하는 G의 정규 부분군은 G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M을 포함하는 정규 부분군은 M을 진 부분군으로 갖는 정규 부분군은 G뿐이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Z 같은 경우에는 Z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고 Z가 순환군이니까 Z의 모든 부분군들은 다 어떤 정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EZ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군이 있어요. 정규 부분군. 즉 EZ는 뭐 2의 배수들이야. 그럼 여기에는 4Z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6Z도 있고 뭐 8Z 뭐 16Z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부분군이란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는 Z의 정규 부분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이러한 포항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정규 부분군의 사슬 중에 제일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극대 정규 부분군이다 하는 얘기예요. 극대 정규 부분군. 또 그러면은 극대 정규 부분군이 이거 하나만 있느냐? 2Z하고 3Z라는 게 있죠. 3Z하고 이 Z 사이에서도 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근데 2Z랑 3Z랑은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얘는 2의 배수들 모아놓고 얘는 3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뭐 6Z도 있고 여기에는 9Z도 있을 거예요. 6은 9를 못 나누니까 여기는 12Z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이런 사슬 중에 제일 큰 거. 이런 애들이 극대 정규 부분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여기에서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우리가 정규 부분군의 도표를 우리가 그렸을 때 G 바로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요 M이 있는 거예요. 이런 M이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는 그 G의 정규 부분군들의 도표를 그렸을 때 G 바로 아래 M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뭐 어떠한 N이 있고 뭐 쭉 있으면 이러한 사슬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거를 우리는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갑자기 단순군 얘기를 하다가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게 나오냐면 15.18 정리에 의해서 단순군과 극대 정규 부분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즉 어떠한 M이 G의 극대 정규 부분군이면 M이 G의 극대 정규 부분군의 필요성분 조건은 얘가 정규 부분군이니까 우리는 잉여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요 G 바 M 잉여분이 뭐냐면 단순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군을 찾을 때 저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증명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증명 안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2학기 가서 이제 링 시어리를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링 시어리를 배우면 거기에서 증명을 또 따로 할 거예요. 여기서 안 하고 이거는 뭐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떤 링 시어리 버전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정리가 있어. 이거는 그 그룹 시어리에서의 정리고 링 시어리에서의 똑같은 버전의 그런 정리가 있어요. 그게 더 훨씬 중요해서 여기선 증명을 거기서 증명할 거야. 거기서 증명을 하면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안 하고 거기 그때 가서 나는 증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극대정규 부분군이라는 거는 단순군이라는 개념과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